나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한다. 아빠! 가방 바뀌었어요. 원래도 그렇지만 새 집으로 이사를 와서 더 정신이 없는 것 같다. 아유, 아빠가 정신이 없다 그지? 잠깐만요. 같이 가요. 감사합니다. 이사 와서 처음 만나는 옆집 사람이다. 휠체어 탄 모습에 흠칫 놀랐지만 깜짝이야. 어른답게 아무렇지 않은 척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싶은데 난 소심하다 라고 포기하려는 찰나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죠? 이렇게 아름답고 착하고 소심하지 않은 이웃께서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죠? 먼저 인사해줌에 감사하며 나도 반갑게 인사하려는데 아빠! 야, 아줌마. 장애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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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깝다. 조금이라도 멀기라도 한다면 고개 돌려 다른 데 쳐다보는 척하며 그러면 안 돼. 라든가 허리 숙여 신발끈 묶는 척하며 아이고, 구두끈이 풀렸네. 그러면 안 돼. 라든가 아이고, 이쪽도 풀렸네. 그러면 안 돼. 어색한 미소 지으며 복화술로 그러면 안 돼. 라든가 아 이놈의 자식. 그런 말 하면 못 써. 어? 아니,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 아빠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선임매 갔다 할때 선임매 갔다. 나도 했을 텐데 여긴 엘리베이터 아니다. 너무 가깝다. 못 들을 리가 절대 없다. 새 이웃사촌인가 보다. 아빠와 아들?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죠? 아빠! 야, 아줌마. 장애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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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그저 나 같은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를 뿐이다. 평소에 다른 이웃을 대할 때처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똑같이 대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알아듣겠지? 아, 존중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존중. 이건 존경이고요. 이웃 사촌님 오늘은 참 멋있으시옵나입니다. 이다. 이건 존대. 이건 오바. 장애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대하는 방법.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겠다. 저는 제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절 도우려고 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의도한 거랑 다르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세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내 흰 지팡이는 장난감이 아니야. 이렇게 바닥을 만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엄마 휴대폰 찾아올게. 잡히기만 해봐. 야. 부담되겠지? 내 지팡이. 내 흰 지팡이는 내 몸의 일부야. 장난감으로 생각하지 말아줘. 퇴근이다. 스트레스 쌓여. 언니. 우리 끝나고 노래방 갈까? 진짜? 노래방? 콜! 아, 맞다.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건 편견이에요. 나도 원하는 만큼 즐길 수 있어요.
도울 수 있다면 도왔고 불편한 얘기는 피하고 먼저 배려해서 배제시켜주는 게 그저 그런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건 나만의 생각이었나 봐. 날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낯설고 어색한 게 당연하죠. 아이의 질문도 괜찮습니다. 이웃사촌이니까 앞으로는 같이 이야기 나눠요. 좋죠. 이웃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601호로 이사온 강정구라고 합니다. 근데 아빠, 아직 내 질문에 대답 안 했어요. 이 아줌마 장애인이야? 아줌마 장애인이야. 5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 다쳐서 몸이 좀 불편해. 옆집에 살게 됐으니 인사하고 지내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와, 저 이거 완전 공감해요. 처음 이거 영상 봤을 때 이거 저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말이나 행동으로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글쎄요. 장애인하고 같이 일한다는 걸 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엔 저도 아까 그 엘리베이터남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사실 신입사원 때도 그렇고 부서 이동할 때도 그렇고 낯선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 장애인 처음 만나는 것도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도 생활하다 보면 그냥 동료처럼 지낼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아직도 좀 고민돼요. 저도요. 어떻게 해야 기분이 나쁘지 않은지 이런 거 저희는 잘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필요한 에티켓.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는 항상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도와주면 좋을지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한 배려가 비장애인에게도 부담인 것처럼 장애인도 원치 않는 도움은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지체장애인은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중 51.4% 정도로 가장 많은데요. 지체장애가 있다고 해서 지나친 배려나 도움을 주는 것은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입문을 통과할 때는 휠체어를 밀어주기보다는 문을 활짝 열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배려입니다. 또 도움을 주기 위해 임의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옮기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도와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물건을 누군가가 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보조기구는 장애인에게는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사용하는 건 주의해야겠죠. 또 사내 행사가 있을 때는 지체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물어보고 의논하면 됩니다. 뇌병변 장애인은 뇌손상으로 언어장애를 수반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적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소통을 할 때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만약 알아듣기 어려울 때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시각장애인과 인사할 때는 먼저 소속과 이름을 목소리로 알려주면 좋겠죠. 또 시각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는 팔짱을 끼거나 팔을 잡는 것보다는 팔꿈치를 내어주어 가는 방향을 안내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먼저 시선을 끄는 것부터 시작하고 입 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좋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이해한다면 함께 일하는 것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좀 더 자세하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괜찮고 보세요. 이 산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진짜 이게 바뀔 수도 있네요. 진짜 대단하다. 이것도 너무 좋아요. 네, 이것도 너무 좋아요. 형님 씨, 이거 재밌는 거 좀 있어? 와보세요. 마루 씨 괜찮아요? 죄송해요. 이제는 휠체어를 이용해 직장생활하는 지체장애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직장 동료들이 지체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돕다가 다칠 수도 있고 직장생활에서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요. 모두가 행복한 직장생활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지체장애를 가진 동료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럼 직장에서 지체장애를 가진 동료와 함께 일할 때 어떤 에티켓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함부로 휠체어를 잡지 마시고 도움을 주기 위해 밀어주는 것도 항상 먼저 묻고 행동해야 합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에서 내려 이동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많은 휠체어 사용자들이 지팡이나 보조개를 이용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를 가진 동료에게 업무에 관한 대화를 할 때에는 항상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책상 위에 앉거나 서서 대화하는 것은 위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의자에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동료가 위로 올려다 봐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회의 시간입니다. 다들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자, 허리 준비해 주시고 보고서도 다 챙기셨죠? 가시죠. 많이 준비하셨나봐요.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료들 간의 의사소통입니다. 서로 간의 대화가 잘 되어야 일의 능률도 오르는데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고 해서 쉽게 의사소통을 포기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를 가진 동료와 함께 일하는 방법, 어떤 에티켓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동료의 책상 배치는 많은 사람들은 눈에 잘 보이는 자리가 좋고, 파티션이 높으면 다른 직원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높이를 조절해주세요. 회의나 야근, 회식 등의 전달 내용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항상 게시판을 통해 공유해 주시고, 업무에 대해 논의할 때에는 눈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또박또박 단문으로 쉽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다시 물어봐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표정이나 몸짓을 이용하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직원이 간단한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를 함께 배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따뜻한 동료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뭐지? 시각장애를 가진 동료는 보는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의 눈과 교류하지 못하고 닫혀있는 직장 동료들이 있는데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일의 내용보다는 인간관계에서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동료와 함께 일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떤 배려와 에티켓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동료에게 멀리서 인사를 하면 누구에게 인사를 하는지 모를 수 있으니
가까이 왔을 때 인사를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를 할 때는 누가 말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동료가 사용하는 서류나 물건은 마음대로 옮겨 놓으면 안 돼요. 새롭거나 낯선 환경으로 안내할 때에는 사물의 위치나 계단의 방향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하며, 동행할 때는 지팡이 반대쪽에 서서 시각장애를 가진 동료가 동행인의 팔꿈치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행하는 공간에 장애물이 생기면 보행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보행 공간에 있는 장애물들은 항상 정리해 주세요. 모두가 우리의 동료입니다. 조금만 이해하고 먼저 다가가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모두가 함께 일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에티켓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몰라서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저 사실은 전에 지하철에서 지체장애인 만났을 때 왠지 이거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휠체어를 뒤에서 이렇게 밀어드려야 되나? 되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민하다가요. 혼자 알아서 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안 해줘도 그냥 잘 알아서 잘 하시는구나. 좀 민망했죠. 갑자기 다가가서 밀어줬으면 진짜 엄청 놀랐겠네요. 그렇겠죠. 장애인들하고 같이 일하게 되면 이런 에티켓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우면 금방 익숙해질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나에게, 당신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장애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불편함을 바꾼 유니버셜 디자인. 공평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해 지금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뀔 차례입니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얼마나 반복했을까요? 수없이 도전해도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용기. 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아. 스스로에게 외치고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 흘린 수많은 땀방울들.
마침내 이 자리까지 도달한 이들에게는 수없이 힘든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힘들었기에 누구보다 노력했던 이들. 이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해낼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